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이제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은퇴 준비죠. 여러분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최고의 은퇴 준비는 계속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만약에 6억짜리 내가 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요즘 수익률이 4%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4%를 잡아도 6억에 4%면 2,400만 원이니까 월 20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매달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6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중년에 은퇴를 하고 나면 나를 찾아주는 데가 별로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요. 또 나를 찾는 곳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알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험을 모두 다 해보신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 은퇴 이후에 어떻게 계속 일을 하면서 최고의 재테크를 해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은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는데 좀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많이 주저하셨는데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나오셨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다니TV를 제가 구독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다니쌤과 함께 이렇게 네. 방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나이 52살에 네. 제가 첫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세요? 네, 지금 이제 50 후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많았던 제 구직 활동을 통해서 오늘 중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중년 취업을 55세 시작을 해서 지금은 또 잘하고 계시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계신데 또 개인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도은채님이 52살이 되기까지의 그 삶의 우여곡절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많은 또 시련과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또 어찌 보면 52살이면 좀 편히 살아야 될 때 또 세상에 도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보통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이래요. 그러니까 50살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이제 자이든 타이든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재취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절실하게 고민해 봤던 자로서 취업에 있어서 우리 중년에 재취업에 있을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년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형이요? 네. 네. 이제 중년 정도 되면 한 번도 사회 경험도 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물론 직장 생활도 안 해보셨고, 사회생활도 안 해보신 네. 완전 말 그대로 이제 초보, 네, 완전 초보 전업주부. 구직자, 네, 전업주부만 하시는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 계세요. 네. 뭐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나는 직장은 처음이야 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사회생활 해봤지만 직장은 처음이야. 그분이 좀 달라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경력 잔들 되신 네. 분들 네. 또 계시고, 그 다음에 퇴직하시고 재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은 그러네요. 이제 조금 유형이 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달라요. 그래서 네. 그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그냥 네.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는 무조건 목표 설정이라고 목표 생각을 설정. 해요. 네. 네.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직진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 설정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종을 이제 정하는 거죠. 어디로 나는 어떤 갈지. 직종에서 어떤 직무를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주변에 누가 무슨 자격증을 땄는데 걔는 뭐 취직이 됐다더라 그러면 네네. 그래?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글로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자꾸 발생하면서 시간이 계속 네.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중년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기회가 별로 없어요. 빨리 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러네요.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목표 설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목표 설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계획. 돼요. 이 계획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목표 설정을 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몇 개를 따야 되는지, 그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빨리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 네.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 있다면 그 계획에는 그러면 주택관리자 자격증을 따야 그렇죠. 되고 뭐 필요하면 뭐 전기이사도 하나 그렇죠, 있으면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계획을 이제 구체로 짠다는 거죠. 네, 내가 네. 준비해야 될 거, 해야 될 네. 것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경력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경력이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목표 초보자분들.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목표가 그럼요. 있어야 내가 뭘 할지가 정의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경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쌓을 것인가, 뭐 봉사를 할 것인가, 체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뭐 경험을 쌓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시간의 단축이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네.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취업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취업 준비가 됐을 경우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구할 때도 구직 정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또 기업에 대한 정보도 또 네.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보력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사실은 또 승패가 좌우된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정보력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 네, 마인드. 이 네. 긍정적인 마인드는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도 그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지. 음. 내가 꼭 취업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구직 활동하면서도 많이 봐왔고 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리를 반드시 찾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당연하지만 또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겠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간 네. 된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도 이렇게 취업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또 가이드도 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중장년의 그 취업 가능성 이제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그 가능성이 어때요? 거의 뭐 100% 가깝나요? 아니면 하시기는 좀 어렵나요? 어때요? 중장년층의 취업에 이제 진입벽이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나이와 경력 때문에 나이가 있어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네. 취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금 애로사항을 겪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한테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믿음, 내가 자기한테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아시는 작가분도 책을 써서 원고를 출판사에 가지고 갔는데 네. 한 50군데에서 퇴짜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한 대여섯 군데만 퇴짜를 받아도 내 글은 쓰레기구나 아무 데서 받아주지 않네 포기를 할 텐데 그분은 아직 내 글을 인정해 줄 출판사는 못 만났을 뿐이다. 내 글은 괜찮아 해서 결국 이제 50번째 정도 되는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고 꽤 네. 많이 팔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작가 활동을 해오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만약 그때 포기하셨으면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의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한테도 보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계속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뭐 이제 나이가 저보다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바로 취업이 되신 경우, 네, 취업이 이제 그러니까 신입으로 네. 취업이 바로 되신 경우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자기 자신한테 대한 믿음이에요. 좀 전에 이제 담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못 만나서 그럴 뿐이야. 난 틀림없이 될 거야. 그런 자기 자신한테 대한 믿음이 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을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라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거기서만 정치에서 잘하는 거죠. 다 자기가 일을 잘하시는 자리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으면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